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운해가 할 수 있는 게 운해 발달, 운해를 이용하는 것, 운해 레벨업, 운해 각성 이런 단계가 있어요. 레벨업 각성 하니까 게임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해는 발달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걸쳐요. 자, 여러분이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또 외주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아이 문해가 발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아이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늘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 일단 확실히 알아두어야 되는 게 아이는 36개월 이전, 이때는 아이들의 창의성, 또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아이를 이것을 하면 아이가 창의력이 많이 발달돼요, 생각하는 힘이 더 길러져요, 막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해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해마가 기억 저장 장치예요. 근데 해마가 두 개가 있어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은 단순 암기예요. 장기 기억은 경험에 의한 암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감을 이용하는 건데, 단기 기억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아니더라도 뇌가 웬만큼 발달하는 초등 이후 이때부터는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오래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6개월 이전에는 이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이 해마가 아직 발달이 잘 안 됐을 때고, 유일하게 단기 기억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상력과 창의력, 창의성과 상상, 이거를 키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합쳐져야 되는 게 해마예요.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에요. 그런데 상상력과 창의력을 올려주려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장기 기억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이것저것 하는 사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없고요. 이 단기 기억조차도 아이들이 36개월 이전에는 길어야 2주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해줘야 돼요. 어떠한 한 단어를 알려주더라 하더라도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계속 되면서 단기 기억이 오래 가게 돼요.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아이가 이게 위험하다라고 확실히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왜 계속 가져오냐, 이 기억이 짧게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싶어도 끊기는 거고, 또 마찬가지 기억을 할 때 같이 합쳐지는 게 변형계예요. 변형계에서 감정을 담당하고 보상 신호가 있어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머니랑 재밌게 읽고 즐겁게 읽고 이랬을 때 이 변형계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행복한 감정에 의해서 보상 신호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가져와 그러면은 제일 최애하는 책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보상 신호에서 그 책을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책을 가져와서 재밌게 읽고, 또 주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어머니 말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줄 때는 또 더 재밌게 읽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똑같은 거를 계속 가져오게 되는데, 3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장기 기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많은 경험을 쌓아줘야 이 장기 기억이 가능해지고, 장기 기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늘어나게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되지,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시켜, 그리고 무슨 사고력 뭐 시킨다고 맨날 그거에 대해서 풀기만 해. 그러면은 이게 안 늘어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있는 애들 상상력과 창의력을 늘려줍니다 해서 책 나온 것들, 그거를 많이 푼다고 애들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해마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이 운해가 발달을 해야 상상력과 창의력이 같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자, 교육에는 좌뇌 교육이 있고요, 운해 교육이 있어요. 마찬가지 학습에는 좌뇌 학습이 있고요, 운해 학습이 있어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보육자가 시키는 거예요. 학습은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36개월 때 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이 교육이 들어가요. 보육자, 부모일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해요. 아이들의 규칙과 룰을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이 좌뇌 교육이에요.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자, 이 운해에서 지금 카메라상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생각, 상상, 색상, 비전, 열정, 음주, 글짓기, 경험, 사회성, 음악, 그림, 또 글씨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전체 운해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간단히 생각해서 음악, 미술도 그리기, 만들기, 음악도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악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운해에 있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이게 운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자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거는 뭐예요? 운해 교육이 아니라요. 일단은 좌뇌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블럭을 쌓다든지 또 만들기 그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할 줄 모르잖아. 자, 종이접기를 하든 클레이를 만들든 또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붓사용법도 알려줘야 되고 피아노를 하려면 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가 지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아이가 수능을 해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됐을 때는 뭐예요? 좌뇌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운해 교육은 무엇이냐? 운해 교육도 마찬가지 운해나 아니면은 좌뇌에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도 있을 거고 운해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만들기, 그리기 등 그런 것을 할 때 할 수 있게끔 밑바탕을 깔아주고 부모랑 같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개입이 적어야 돼요. 마찬가지 보육자도 개입이 적어야 되고 아이 스스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운해 교육이 있어요. 좌뇌 교육도 마찬가지긴 한데 운해를 발달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을 TV를 틀어주고 ABC 송을 배우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이런 낱말 카드들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운해 교육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그거를 완료를 했을 때 좌뇌가 발달을 하는지 운해가 발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 가지 바둑돌이 있을 수도 있고 공깃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과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1, 2, 3, 4, 5 이런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사과, 배 등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에다가 세 개를 더하면은 5개네. 자, 이런 걸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예요? 운해 교육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이걸 두 개를 알아야 되고 스스로 이걸 알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아이 혼자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운해 교육이라고 좀 불러요. 좌뇌 교육은 아이가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이거 눌러 그러면 누르고 이거 해 그러면 누르고 자 봐 띵띵띵띵띵 해봐 띵띵띵띵띵 내가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다 똑같이 해봐 이렇게 아이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쫓아하는 거 그런 게 좌뇌 교육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주는 교육이 운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나 자 낱말 카드 이거 보통 이제 플래시 카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뭘 하냐? 수학은 좌뇌의 수리 영역, 언어는 좌뇌의 언어 영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는 운해 영역이에요. 읽기 쓰기는 좌뇌 영역이에요. 근데 읽기 쓰기는 원래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7세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아이에 따라서 달라요. 듣게 하는 애들도 있고 빨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건이 아이를 한글 교육을 안 시켰을 때, 한글 노출을 안 시켰을 때 7세 이후에 자동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빨리 하려는 이유가 애들 책 빨리 읽히고 빨리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일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애들 빨리 읽히면은 옆집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어쨌든 간에 최종으로 배웠을 때 좌뇌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운해 교육이긴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 결정적으로는 운해가 발달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플래시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림이나 물건으로 한다 그러든지 이거는 운해 교육도 아니고요. 운해 학습도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번에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을 볼게요. 좌뇌 학습, 운해 학습이에요. 학습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좌뇌 학습은 말 그대로 그냥 문제집 푸는 거예요. 문제집 풀고 외우는 거예요. 또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단순 암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6살 이내, 만약에 뭐 36개월 이전도 가능하죠. 강제로 시키면은. 뭐 2 더하기 3은 5, 뭐 3 더하기 2는 또 마찬가지 5. 막 이런 걸 아이들이 이런 식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연산에 관련된 뇌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연산에 관련된 뇌도 마찬가지 7살, 8살 넘어야 이 부정역이 발달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한데 강제적으로 해주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우게 돼요. 그리고 이 외웠던 게 전두엽에 박혀버려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우리 뭐 5, 7이 그러면 35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5줄에 7개 뭐 아니잖아요. 외운 거예요. 5, 7에 35가 연산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외운 거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연산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는 거 이것도 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등 이후 하는 이게 연산일까요? 이미 다 외운 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외운 거 끄집어낸 거니까 연산이 아니에요. 어떤 거부터 연산이냐? 한 3학년 이후 분수 나오고 이제 복잡한 계산들 나오고 그러면서 뭐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이러면은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남은 거를 나중에 더하라.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때부터 연산이라고 부르고 뭐 4분의 5 곱하기 뭐 2분의 1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걸 곱할지 약분을 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2개는 곱하고 2개 곱해 4, 2, 8 이거는 연산이야? 아니에요. 외웠잖아.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 다음에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학년, 3학년 이전에 해야 되는 학습지에서 많이 막 미친 듯이 시키는 것들은 연산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네 학습은 문제집을 푸는 것들 뭐 사고력이라고 해가지고 문제집 홀라게 풀잖아요. 사고력은 문제집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이 푼다고 사고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사고력 생긴다고 막 책을 엄청나게 학교 가기 전에 읽겠단 말이에요. 역시 사고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사고력이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문해를 써야 되는데 이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를 많이 쓰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문해 학습은 뭐냐면요. 마찬가지 아이가 문해를 쓰는 거예요. 학교 가기 이전에는 아이가 운해를 써야 되는데 운해를 쓰려고 하면은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일단 뭐 놀러 간다든지 어디를 많이 보러 간다든지 가족들하고 뭐 야외를 많이 놀러 간다든지 사회성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뭐 만들기든 그리기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애들이 음악을 좋아하면은 뭐 악기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운해가 늘어나는데 운해 학습도 언제 하냐? 아까 자네 교육을 할 때 뭐 운해 거를 가르치기 위해 자네 교육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이가 뭐 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연습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운해 발달이에요. 아셨죠? 운해 발달을 누가 시켜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좌뇌 교육으로 운해를 자극을 시켜줬던 거를 아이가 집에 와서 연습을 얼마나 했냐. 그리고 가르쳐 준 것만큼 아이가 그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했냐. 그거에 대해서 운해가 발달이 돼요. 학원에서 백날 가르쳐 봐야 아이가 집에 와서 그거를 복습을 안 하면은 운해가 발달을 안 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고 운해가 발달을 안 하게 돼요. 이 운해를 발달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집에 와서 혼자 장시간에 걸쳐서 혼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재밌어 하면은 혼자서 뭐 2시간이든 뭐 많이 하는 애들은 6시간까지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운해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 그러면은 그리기, 뭐 악기, 뭐 노래, 춤,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 아이가 재능이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만들기를 하든 그리기를 하든 악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이 레벨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가 그때부터 상상과 생각하는 뇌가 발달하게 돼요. 이건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냐? 하면 좋아요. 근데 아이가 뭐 고차원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건드려는 주면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걸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만들기든 그리기든 악기든 간에 하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복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복습을 하다 보면은 그 관련 뇌가 커지게 돼요. 관련 뇌가 커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되는 게 이 레벨업 단계인데, 자, 이용은 뭐냐? 아까 얘기한 거예요. 좌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발달을 안 시키고 이용해 먹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애들 한글을 빨리 떼기 위해서 카드를 엄청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떼지 말아야 될 그 시기에 뗀 거예요. 수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깃돌이나 뭐 사과나 배 이런 과일을 이용해서 아이들 수세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수세기까지만 시켰으면 딱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수세기를 시켜놓고 어린 나이에 연산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운에서 보면은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야. 아니 자기 발달시켜줄 줄 알았더니 결국은 좌뇌에서 빼갔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운해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제 안해 닫아, 치사해서 못해 먹겠냐,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좌뇌에서는 남을 수 있는 스킬이 뭐예요? 오로지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야 운해가 이제 안 도와준댄다. 야 그러면은 야 무조건 다 외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운해가 다치는 순간 이 아이는 사회성도 떨어져.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잘하는 것도 없어. 운해가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과 상상하는 능력도 떨어져. 좌뇌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무작위 책만 읽히는 거예요. 책은 많이 읽혀서 머릿속에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운해가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아는 게 많아도 말하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커지지 말아야 될 그 시기에 이게 다 봉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봉인이 돼 있는 그 시기에 강제로 봉인을 풀어가지고 아이를 이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뇌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하고, 하여튼 지금 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운해가 빨리 다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약 한 6세 이후 이때부터 하시는 게 그나마 아이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또 8세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는 6세 한 중간부터, 그때부터 슬슬 시키시면은 되는데,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급하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 밑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런 거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운해를 이용하다 보면 금방 다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레벨업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운해를 레벨업 하려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언제부터요? 영재 아이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재 주변에 뭐 서울 가면 뭐 애들 다 영재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영재 아이들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자, 레벨업 단계는 이 운해가 발달한 이후, 자, 운해가 발달을 한다 뭐야? 뭐 아까 말한 대로 만들기, 그리기, 또 뭐 음악 등이 있고요. 또 관심 분야. 관심 분야에 뭐 있어요? 남자애들 뭐 좋아해요? 차 좋아하죠. 기차, 비행기. 또 뭐 좋아해요? 공룡. 여자애들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인형 같은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공주 같은 거 좋아하고, 또 역할극 이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심 분야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아이들 재능 있는 것들을 해주는데, 자, 이거는 보통 남자애들 공통이에요. 여자애들 공통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관심 분야는 어떻게 찾냐? 부부가 뭐 어머니 있고 아버님 있어요. 서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들, 뭐 아빠가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또 엄마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딱 수정되는 순간이 그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재주가 다 들어가요. 뭐 어머니가 뭐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버님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애들은 당연히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아이들 미리 뭐 영유를 시켜? 나중에 영어도 이도저도 안 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 수업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엄마가 그나마 또 영어를 좀 했어. 그러면은 영어 유치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가르치세요, 직접. 근데 굳이 일찍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고, 굳이 가르친다 그러면 한국어가 좀 된 다음에 한 6세? 그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걸 뭐 모국어랑 한국어랑 바꾼다고 모국어를 영어로 만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를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노출을 시켜주고 만지게 해줘봐요. 그러면 아이가
바로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게 돼요. 보통 부모가 좋아했던 걸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36개월 이후, 아까 얘기했듯이 36개월 이전에는 해마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상태가 아니고 장기 기억도 이렇게 활발하게 될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6개월 이전에는 하지 마시고요. 36개월 이후부터 이런 그리기나 만들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이게 운에는요, 이 발달이 늦어요. 좌뇌는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아요. 운에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운해가 많이 발달되고 이 레벨업과 각성 단계까지 가야 그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이 레벨업과 각성 단계를 가려고 하면은, 자, 일단 레벨업 단계부터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36개월 이전에는 안 된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36개월 이전에 뭐 상상과 창의력에 관련된 이런 학습물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해봐가 장기 기억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6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이제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좌뇌랑 다르게, 좌뇌는 하나를 알려주면은 이게 얘가 하루 있다 알 수도 있고 이틀 있다 알 수도 있고 바로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들 속여먹기 좋은 거예요. 특히 이런 학원류 이런 것들이 속여먹기 좋은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아이들은 바로 아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지나야 아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한 달이 지나야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빠르게 알든 늦게 알든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느리구나 빠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운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웬만큼 쌓여야지만 나중에 순식간에 빵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은 계속 누적되고 운의 교육이 아니에요. 운의 학습. 운의 학습일 때 뭐라 그랬어요? 복습. 누군가 가르쳐준 자네 교육이나 또는 운의 교육으로 아이가 복습을 했을 때 이 복습한 시간에 비례해서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뇌에 대한 이 지능 레벨에 따라서 이게 쌓여요. 당연히 레벨업도 다르겠죠. 부모가 이 그리기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도 당연히 이 그리기에 대해서 높은 뇌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맨 처음에 시킬 때 아이는 그리기에 재능이 있는데 강제로 만들기를 포커스로 잡아버리면 당연히 발달 속도가 느리겠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레벨업을 관심 분야로 먼저 하는 게 애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36개월에 오픈을 시켜주고 어떤 거를 더 관심을 갖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애들 교육시킨다고 무슨 책으로 이렇게 도배시켜놓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싹 깔아놓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거,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또 묻다 보면은 이때는 유치원 가지 마세요. 36개월에 어린이집 가야죠. 어린이집 가다 보면은 아이가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세요. 그거를 초이스로 잡아놓고 계속 아이한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엄마랑 같이 뭐 만들기를 할 거다, 아니 또는 그리기를 할 거다, 엄마랑 같이 하세요. 같이.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지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 나름대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가 그거를 뭐를 해요? 모방을 해요. 이 모방 능력은 운의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방 능력에 의해서 아이가 시냅스가 발달하게 돼요. 이 모방은 부모가 하는 행동들, 부모가 나한테 가르쳐 줄 때 하는 이 제스처들, 그런 거 외에 아이를 유튜브나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행동까지 쫓아가게 돼요. 거기서 나쁜 말이 나왔다? 한 번 나왔다? 그러면 바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물을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거를 그대로 보고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동들을 보고 그대로 시뎁스 신호가 생겨요. 아이들의 뇌는요, 객관화되어 있어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는요, 좋은 것만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 모방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운해가 다친 애들도 상관없긴 한데 이 모방 능력,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애들은 그 다음부터는 운해가 망가져도
이런 아이들은 엄마 바라기가 되고 엄마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엄마가 하는 나쁜 행동, 좋은 행동 다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행동에 2배, 3배를 해요. 엄마가 사회성이 적고 낯을 많이 가려. 그럼 아이는 낯을 더 가리게 돼요. 엄마가 갑질을 하게 되면 아이는 더 갑질을 해요. 엄마가 사회성이 없어. 그러면 아이는 사회성이 더 없어지고 더 진상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방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데, 어쨌든 이 모방 능력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자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머님이 개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이 운의 교육이라는 것들이 아이가 뭘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엄마가 같이 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운의 교육이에요.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되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운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좌뇌 교육하고는 다르죠. 좌뇌 교육은 아이가 만들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좌뇌 교육이에요. 운의 교육은 아이가 뭔가 하고 있으면 그것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보여준다든지 결국은 해야 되는 건 아이가 하게끔 해주는 게 운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좌뇌 교육을 하는지 운의 교육을 하는지에 따라서 애들 발달이 또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운의 학습을 해서 아이가 웬만큼 되면은 엄마가 그 다음부터 필요가 없어. 아이 혼자 알아서 해. 그럴 때는 이 그리기나 음악이나 뭐든 아이가 관심 있는 거에 관련돼서 한참 하다 보면은 아이가 뭔가 부족하게 느껴. 스스로 부족한 걸 느껴. 근데 이때 뭐가 오냐면은 아이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 뭐가 오냐면은 그때 정체기가 와요. 다시 말해서 슬럼프가 와요. 이때는 아이가 발달을 더 하고 싶은데 뭔가 부족한데 하는 방법을 몰라. 그렇다고 엄마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 답답하고 막 미칠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가 뭘 느끼냐? 스스로 좌뇌의 이론학습 필요성을 느껴요. 이론학습 뭐예요? 책이란 말이에요. 아이 스스로 책을 필요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가 이 정체기나 슬럼프 시기 때는 뭔가 계속 우울하고, 잘 놀던 애가 갑자기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데 답답해하고 짜증 많이 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가 슬럼프 시기가 왔어. 뭔가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만족을 못하는데 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 자, 그럴 때 뭐하냐? 이거에 아이가 관심 있는 거에 관련된 책을 사줘요. 쉬운 걸. 그러면서 책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나 이런 것들은 애들이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이 많아. 또는 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그림만 나온 책자를 보여줘.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형 플라이 모델 이런 걸로 봤는데 나중에는 이 책에 있는 걸 막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책에 관심을 갖는데 이 책을 보면서 더 재밌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슬럼프 시기가 왔다가 이 아이가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요때가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옮겨가는 이 시기예요. 이 슬럼프를 견디지 못하면은 애들이 포기를 하고 딴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은 아이가 여기서 이론을 원하고 아이가 책을 보게 돼요. 근데 굳이 글씨가 있는 책이어도 상관없고 없는 책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이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본 거기 때문에 엄마가 강제를 했을 때랑 다른 효과가 나온 게 뭐냐면은 아이가 그냥 그림만 좋으면은 그냥 그림만 보면서 책을 즐겨 하게 돼요.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책을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볼 때는 아이가 갑자기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글을 그때부터 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엄마 한글 어떻게 읽어라고 하는 순간 얘는 거짓말 안 하고 6개월 내에 스스로 한글을 떼게 됐어요. 이때는 플래시카드를 이용하든 지나가면서 간판 글씨를 이용하든 또는 책을 찍어주면서 읽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죠. 무슨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는 나는 지금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모든 운의 영역에 이 열정 포커스, 이 열정을 전부 책 읽기에 올인을 하게 돼요. 이 운의 집중력은 좌뇌의 집중력이 8배예요. 그러니까 좌뇌가 8시간 해야 되는 거를 운뇌는 1시간이면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좌뇌형 아이들이 한글 떼는데 2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운뇌형 아이들은 한글 떼는데 단 3개월에서 4개월이 가능해요. 대신 조건이 뭐냐? 아이가 스스로 읽고자 할 때. 그래서 요때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때도 지나갔어. 그러면은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갈 때 이때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론적 지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의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보게 되고, 책을 보게 되면서 기존의 이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 관심 분야나 아니면은 또 그림이나 만들기든 마찬가지예요. 그 윗단계 거를 갑자기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 정책이 전하고 후하고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뭐 길어봐야 한 20일 상간인데, 20일 상간에 아이가 요 전에 만들었던 거랑 요 이후에 만드는 거가 완전히 천지 차이의 레벨을 보여요. 이러면서 아이가 레벨업이 돼요. 자, 이 레벨업이 된 다음부터 또 똑같은 상황을 걸쳐요. 이렇게 해서 책까지 뭐 비교를 해가면서 또 보다가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정체기가 와요. 정체기가 오는 것은 또 이론적 지식이 또 딸리다는 소리예요. 이때는 부모가 관련 책들 있죠? 그거를 서점이든 어디든 찾아가지고, 또 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가든지 해서 필요한 거는 다 사가지고 그 책장에다가 뭐 위인전이 뭐 이런 거 놓지 마시고요. 아이 눈높이에 딱 맞는 위치에는 아이가 제일 관심 있는 거를 쭉 깔아놓으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데, 그때 레벨업이 될 때 그때부터 쓰는 게 뭐냐, 이 첫 번째 레벨업 단계나 두 번째 레벨업 단계부터 쓰는 게 아이가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데를 미친듯이 쓰기 시작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보통 레벨 1에서 레벨 2 오를 때는 그냥 책을 이용하는 단계니까 그냥 더 고차원적인 거를 만드는, 또 고차원적인 거를 하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 레벨 2에서 레벨 3로 옮겨갈 때, 때부터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쓰면서 아이들의 이 그림 레벨, 만들기 레벨, 그 다음에 그거를 변형하는 레벨,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새로운 거를 만들면서 엄청난 생각과 상상력을 만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할 때 한계를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 한계를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요. 이게 옮겨갈 때 항상 정체기랑 슬럼프 시기가 와요. 이때 부모가 보고 아이가 필요한 거는 무조건 다 제공을 해주면 돼요. 이러고 나서 아이가 무슨 더 고급 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보내면 되는데, 운해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레벨업 단계에 올라갈 때 운해의 능력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모방이 하나 있었죠. 이 모방 능력도 같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은 좌뇌형 아이들과 다르게, 좌뇌형 아이들은 1을 알려주면 1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간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더라도 언젠간 알게 돼요. 자, 운해형 아이들은 뭐냐면은 스케이트장을 갔어. 자, 예를 들어 스케이트장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케이트장을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와 재밌겠다, 나 저거 배우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신발 시키고 이런 걸 알려줘야지. 자, 신발 신기고, 이거는 웬만한 어머니들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맨날 공부만 시켰던 애들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다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또 운해형 어머니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발을 시키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알려줘야 되잖아. 자, 알려주고 애들이 그대로 신었어. 이건 뭐예요? 좌뇌 교육이에요. 운해 교육은 뭐예요? 엄마가 신발을 신고 자 똑같이 해봐 해서 아이가 스스로 신었어. 그거는 운해 교육이에요. 엄마가 직접 해주면은 좌뇌 교육, 엄마가 보여주고 애가 그대로 쫓아했어. 그러면 운해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들어가. 이제부터 학습이에요. 학습을 하는데 일단은 타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는 거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알려할 때 이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더니 앞으로 갔어. 그건 뭐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아이가 움직였잖아. 좌뇌 교육이에요. 근데 한 번 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다 똑같이 쫓아해봐. 그래서 아이가 했어. 그거는 운해 교육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런 애들은 좌뇌 교육을 해주는 게 맞죠. 좌뇌 교육을 해서 아이가 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몇 번 하고 나면은 아이가 하잖아요.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아니면 아이가 했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나뉘는 게 뭐냐면은 좌뇌형 아이들, 운해형 아이들이 나뉘는데, 좌뇌형 아이들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뭐냐, 1을 가르쳐주면 1을 알고 2를 가르쳐주면 2를 알고 계단식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운해형 아이들의 능력이 생겨요. 운해형 아이들은 당일날은 하나를 알려주면은 그냥 0이에요. 몰라 잘. 근데 이 관심도가 중요해. 아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아니면 관심 있다,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당장은 못해요. 당장은 못하는데 이 운해형 아이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산만하다 그러는 거,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게 그게 산만한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관심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잘 안 되니까 하면서 뭘 보냐, 여기 가면은 막 엄청 잘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리고 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애들,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이 관찰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해요. 동영상으로. 동영상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집에 와요. 집에 오면은 이건 내가 관심 있어서 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집에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학습이 되냐? 자면서 머릿속으로 본인이 봐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봐왔던 거를 무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저 애는 이렇게 했고 얘는 이렇게 했고 내가 아까 계속 넘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게 할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 계속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빠른 애들은 다음날, 느린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 아니면은 뇌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딱 끝나는 순간 그 자세부터 봐왔던 그 흉내가 이 몸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분명히 얘가 계속 넘어졌던 애인데 갑자기 막 타기 시작하더니 막 뛰어다니는 거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쫓아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거는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애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못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운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운의형 사람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갈 때 아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선수로 쓸 수 있는 데나, 아니면 애들이 레벨이 더 좋은데 그런 데로 다시 놀러 가는 거야. 아니면은 그쪽으로 학원 등록을 하든지. 처음에는 당연히 못하지만은 마찬가지 더 잘하는 애들 거를 보면은 거기서 더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별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해.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또 정체기가 와?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보고 따라하고 그거를 흉내내고 하고 그러면서 운해가 계속 발달하면서 레벨업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상상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 레벨 2, 레벨 3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미 생각과 상상할 수 있는 뇌가 커져요. 그 이후에 다른 거를 시키면은 다른 것들이 발달이 빨라요. 그리고 레벨 1에서 레벨 2, 레벨 2에서 레벨 3로 오르는 이 방법을 아이가 한번 터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 슬럼프 단계에서 포기를 안 하고 본인이 필요로 했던 거, 그렇게 했던 것들을 어머니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 모국어가 웬만큼 다 된 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모국어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아이가 능숙하게 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오른 다음에 제2외국어를 배우면은 본인이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도 금방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영어로 모국어로 놔봤다? 얘는 한국어 못 배워요. 그러면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중국어 배우는 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 중에 이중국어가 다 안 돼. 그러면은 자식도 안 될 확률이 많고 되더라도 제대로 얘기를 잘 못할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해요. 자, 각성은 뭐냐? 이 레벨업이 계속 되다가 지금 최고 레벨이 이제 쭉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 레벨이 뭐 레벨 4나 5다. 뭐 이제 각각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는데 뭐 마찬가지 레벨 5면은 최고 등급. 그냥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레벨 5다가 그러면은 레벨 4 같은 사람들은 뭐 또 상위층에 있겠지. 이거를 가르치는 뭐 대학교 교수들이나 또는 화가들이나 일반 화가들, 또 웹툰 작가 뭐 이런 것들, 뭐 만화가들. 그 밑에는 이제 무슨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 좀 그리는 사람들, 그 밑에는 연습생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실습생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최고 등급 4, 5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겨울 거 아니야. 이때 오는 게 이 각성이에요.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최고점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 각성 단계가 오는데, 이 각성 단계에서는 게임으로 말하면은 완전 전직은 아닌데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마법사가 있어요. 마법사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뭐 신마법사 또는 뭐 진짜 마력으로 쓰는 마법사. 또 어떤 마법사는 힐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다 뭐라고 불러? 마법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화가들 보면은 뭐 도화지에다 그릴 수도 있고 또 유화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개 이제 뭐 보통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물감으로 그릴 수도 있고 펜슬로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 그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 잘하는 게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렇다고 뭐 그 잘하는 게 뭐 이 하나를 더한 게 레벨 5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좀 하는 정도. 누가 봐도 조금 하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벨 3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도 하나가 더.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요. 본인이 잘하는 거, 뭐 그리기랑 뭐 만들기를 합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치다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특이한 재능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벽에다가 아트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도 잘 그리잖아. 그리고 대형 벽화를 혼자 그리는 거야. 또 이런 A3 용지를 100장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를 다 각자 따로 그려서 한 번에 딱 맞췄더니 하나의 큰 그림이 된다든지 또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거지. 밑에부터 이렇게 그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뒤집으니까 원래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그런 음식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페인트랑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뭐 우주 행성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페인트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로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만들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각성 단계예요. 이 각성 단계에서는 이 상상력, 창의력 이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기존에 했던 거에 플러스 특별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아이디어. 나만의 아이디어. 이거는 나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되고 그거에 스승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각성해요. 근데 각성 단계를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좀 힘든 단계이긴 하는데 뭐 남들 다 하는 그림 똑같이 그리면 식상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나만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공리하고 해서 그 다음 단계 다른 특이한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해가 발달을 해야 그러니까 운해의 특별한 것들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이 레벨업이 되면서 생각과 상상이 늘어나면서 사고력이 늘어나요. 운해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사고력이 늘어나지 않고 이해력도 떨어지면서 학교 수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고력 수학 100날 풀어봐야 사고력 안 늘어요. 사고력을 늘리려고 하면은 운해를 발달시켜야 돼요. 운해를 발달시키지 않고 사고력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모든 사고력은 운해에서 나오고 그것과 합쳐져서 이 판단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사고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학을 붙이면은 수학적 사고, 언어를 붙이면은 언어적 사고, 운해를 가지고 가면은 창의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고를 하려고 하면은 운해가 필요하고 운해에서 생각과 상상이 필요하고 생각과 상상을 늘리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한 가지에 대한 거를 계속 운해를 레벨업을 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또 이거 상상해봐 그랬다고 애들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아이의 생각과 상상이 늘어나는데 좌뇌 영역에 아이가 뭐 한글을
뭐 더 읽었다가 뭐 더 고쳐한 적이 있는다고 애들이 이게 늘어나냐? 이거는 별개예요. 좌뇌는 별개고, 우뇌는 이 생각과 상상 자체가 지금 우뇌에 있는데 좌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 우뇌는 우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계시고요. 우뇌는 발달 단계, 그다음에 이용해 먹는 단계, 또 레벨업 단계, 각성 단계가 있다는 거. 36개월 이전에는 아이의 해마가 단기 기억밖에 못하기 때문에 생각과 상상, 이런 사고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 공간지각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간지각 두정엽이 학교 간 이후에 생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신 영재애들은 가능해요. 근데 그 영재애들은 진짜 특이 케이스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뭐 하긴 하되 그 뭐 블록 쌓기 이렇게 한다고 두정엽이 확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 뭐 나중에 두정엽이 클 때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또 안 한 거보다 나니까. 근데 그거 하는데 돈 뭐 몇백만 원 들이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나중에 또 이 조기 교육에 관련돼서 이게 진짜 우뇌를 발달시키는 건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 우뇌 발달, 이용, 레벨업, 각성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뇌가 각성을 할 수도 있고 이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 레벨업에 대해서 레벨업을 해야 아이가 사고력도 증가하고 상상과 생각에 관련된 뇌도 그때 증가한다는 거. 좌뇌 교육만 시키면은 아이는 생각과 상상, 사고력이 안 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관련 내용으로 영상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